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임대소득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양도세 관련된 개정 확정된 시행령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걸 보고 좀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세금 계산하기 너무 힘들겠다.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나눠서 계산할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톡톡 막히는데, 우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설명을 드려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저희가 오늘 할 거죠. 네, 첫 번째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데 있어서 보유 요건을 좀 더 강화했다는 이제 말입니다. 원래 보유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1세대 주택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라는 요건이 있었고,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여기에 추가해서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보면은 기산하는 날짜가 달라졌어요. 네, 기산하는 날짜가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일 때부터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주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주택을 팔고 2번 주택이 남아있는데 이 2번 주택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라 이미 올해 2년을 훨씬 넘었어요. 그렇지만 이 1번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개정되는. 이제는 집이 두 개 있었으면 하나를 팔고 나서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2년 보유를 따진다는 거죠. 와,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빨리 팔아라. 그런 거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20년까지,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2020년까지는 그냥 처음에 갖고 있던 날짜부터 기산해서 2년을 결정하니까 비과세 해주는데 21년부터는 그렇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처분을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은 1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1세대 주택이나 뭐 특별하게 혼인하시거나 뭐 상속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원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런 취지에 맞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내가 거주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주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과세 적용은 계속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임대사업이 끝나가지고 어떤 고객 이제 새롭게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주택도 또 비과세가 됐잖아요. 원래는. 집을 3개로 하는 게 좀 비교가 쉬울 것 같아요. 집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내가 거주를 2년 동안 했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팔 때는 1주택만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임대주택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빼가지고 거주를 한 다음에 팔면 또 그 거주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근데 단 이때도 사실은 전체 비과세는 아니고 앞에 거를 양도하고 난 이후 시점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해준다는 거죠? 한 번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3주택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1번은 똑같아요. 첫 번째 거는 비과세 해주고 2년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고, 두 번째 얘는 안 해줘요. 얘는 무조건 안 해준다는 거죠. 대신 3개가 있었는데 1번 비과세 받고 2번 과세하고 세 번째 거 하나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얘는 그대로 해주겠대요. 너무 복잡하죠. 3개일 경우에는 헷갈리실 텐데 2개일 경우 사실 헷갈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2개는 똑같은데 둘 다 그러면은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비과세 가능할 수 있나요? 다만 첫 번째 거 비과세를 먼저 받으셨다면 두 번째 비과세는 첫 번째 비과세 받은 날 다음부터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주는 거고, 3개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낀 건 안 해준다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는 안 해준다 이런 거네요. 뭐 세법 말로는
1회 세포말론 1회만 해주겠다. 막 계속 안 해주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케이스를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낀 것들은 안 해주고 첫 번째랑 맨 마지막에 진짜 1주택밖에 없을 정말 경우 1주택일 때만 해주겠다. 그때는 또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례가 있으면 세금 계산하기 너무너무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정말 이력 관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상담할 때도 정말 체크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갖고 오시는 처분하신 주택 말고 그 전에 어떤 주택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알아야 이번 처분한 주택의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주실 때도 요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의 전체 네. 주택 보유 현황, 과거 보유 현황까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제 또 변경된 개정세법 얘기를 또 다른 게 할 게 또 있죠. 네,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